미워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뇌가 상대를 특정한 방식으로 분류해버린 겁니다. 오늘은 오래된 부부가 말이 없어지는 심리학적 이유 3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말을 시작할 수 있는지까지 전부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내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옵니다. 상대가 거실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말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도 말하고 싶고 점심에 먹은 게 의외로 맛있었다는 것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입을 열려는 순간 뇌가 먼저 계산을 끝냅니다. 말해봤자 그렇구나 하고 말겠지. 별 반응 없겠지. 그래서 입 밖으로 나오는 문장은 이겁니다. 밥 먹었어. 상대도 대답합니다. 응, 먹었어. 대화가 끝났습니다. 총 4글자입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습니다. 둘 다 각자 핸드폰을 봅니다. 조용합니다. 싸운 것도 아닙니다. 기분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게 매일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대화가 감정 공유에서 정보 전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연애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별일 아닌 것도 전부 말했습니다. 오늘 길에서 고양이 봤어. 하늘이 예쁘더라. 상대가 그게 뭐라고 웃으면서 들어줬습니다. 지금 똑같이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상대가 고개도 안 돌리고 응 이라고 할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당신도 더 이상 그런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뇌가 상대를 예측 가능한 존재로 분류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적 습관화라고 합니다.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자주 접하는 대상에게 쓰는 처리 자원을 줄여버립니다. 상대의 반응을 이미 다 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담은 문장 대신 정보만 남깁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가 밥 먹었어? 로 바뀐 건 사랑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뇌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는 겁니다. 속마음은 말하고 싶은데 입은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두 번째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대가 기침을 합니다. 며칠째 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괜찮아? 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대신 퇴근길에 약국에 들러서 감기약을 사옵니다. 집에 와서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말없이. 약을 사왔다는 말도 걱정된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알아서 보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식탁 앞을 지나갑니다. 감기약을 봅니다. 근데 아무 말이 없었으니 누가 왜 사온 건지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당신은 속으로 섭섭합니다. 내가 일부러 약국까지 걸어가서 사왔는데. 상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유통기한 괜찮은 건가? 같은 감기약을 두고 두 사람의 머릿속이 완전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상대가 요즘 힘들어 보입니다. 당신은 그날 저녁 설거지를 대신합니다. 평소에 안 하던 겁니다. 나름대로 큰 결심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옵니다. 상대는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설거지를 누가 했는지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당신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래서 안 하지. 상대는 다음날 아침에 싱크대를 보고 생각합니다. 설거지가 돼 있네. 누가 했지?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감정을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만 전달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투명성의 착각이라고 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상대에게도 당연히 보일 거라고 믿는 현상입니다. 연애 초기에는 이런 착각이 없었습니다. 감기약을 사왔으면 너 기침 많이 해서 사왔어 라고 말했을 겁니다. 설거지를 했으면 오늘 힘들어 보여서 내가 했어 라고 말했을 겁니다. 지금은 그 문장이 전부 생략됩니다. 마음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는데 입이 그 마음을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감기약은 식탁 위에 있지만 거기 담긴 걱정은 도착하지 않습니다. 설거지는 끝나 있지만 거기 담긴 배려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운반하는 말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줄고 감정 전달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건 뭘까요? 세 번째가 그 결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말 아침입니다. 거실에 둘 다 있습니다. 하나는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하나는 식탁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싼 미터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묘한 느낌이 듭니다. 혼자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가 거기 있다는 건 아는데 느껴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물을 한 잔 따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당신은 그 움직임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뇌에 아무것도 등록되지 않습니다. 마치 가구가 움직인 것처럼 처리됩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이 소파 쿠션과 같은 레벨로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서로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존재의 배경화라고 표현합니다. 매일 보는 것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처음 이 집에 이사 왔을 때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이 좋아서 매일 바라봤을 겁니다. 지금은 그 창문이 거기 있는지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뇌가 같은 방식으로 상대를 처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늘 있으니까 특별히 인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가 갑자기 며칠 집을 비우면 그제야 이상합니다. 거실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이상하게 큽니다. 밥을 차려놓고 혼자 앉으면 뭔가 빠진 느낌이 듭니다. 그때야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큰 존재였구나. 느끼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뇌가 느끼는 걸 멈추고 있었던 겁니다. 없어지고 나서야 보이는 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뇌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식이 관계까지 건드린 겁니다. 인식하는 순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문장만 감정을 말해 보십시오. 정보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밥 먹었어. 대신에 오늘 좀 피곤하더라입니다. 점심에 뭘 먹었는데 맛있었어입니다. 대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정이 한 스푼이라도 담긴 문장을 하루에 딱 하나만 꺼내 보십시오. 이 한 문장이 뇌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 사람에게는 감정 회로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둘째, 행동할 때 이유를 한마디만 붙이십시오. 감기약을 사왔으면 기침 많이 해서 사왔어를 말합니다. 설거지를 했으면 오늘 힘들어 보여서를 붙입니다. 행동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유를 한 문장만 더하면 됩니다. 말 없는 감기약과 말 있는 감기약은 같은 약이지만 전혀 다른 메시지입니다. 그 한 문장이 마음을 상대에게 운반하는 통로가 됩니다. 셋째, 상대를 하루에 한 번 의식적으로 쳐다보십시오.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을 때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3초만 바라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을 일부러 쳐다보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왜 쳐다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초 동안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배경으로 처리하고 있던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소파 쿠션이 아니라 20년을 함께 해온 사람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부부가 말이 없어지는 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너무 익숙해져서 뇌가 말을 생략해도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생략해도 말은 생략하면 안 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상대에게 감정이 담긴 문장 하나만 꺼내 보십시오. 그게 다시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세 가지 중에 가장 뜨끔했던 것을 남겨주십시오.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그 댓글을 보고 위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